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량의 미사일을 쏘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역대급 전과가 획득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일류신 76 대형 수송기 등 여러 대 파괴하고 또 백파이어 폭격기 두 대씩 세 대씩 파괴하고 했던 전과도 있는데 이건 그 전과를 능가하는 엄청난 전과가 단 한 번의 공격에 발생했는데 흑해함대의 본거지 세바스토폴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과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전과는 병력 590명을 살상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16대 격파, 장갑차 14대 격파, 차량 31대 격파,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 30문 격파, 다란장 로켓 2문 격파, 무인 항공기 5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차, 장갑차가 소폭 늘었어요. 특히 전차는 제법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전차, 장갑차 합하면 이게 거의 한 개 대대급의 기계화 부대가 사라졌고, 그리고 야포, 다란장 로켓 합해서 역시 2개 대대급의 포병 부대가 사라졌고, 또 차량 합하면 거의 또 차량화 소총 대대 하나 사라졌고 등등 거의 한 개 기계화 여단들이 사라진 셈이 되었죠. 이런 전과가 있었고요.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34회의 교전을 했고 공세 진행 중이다. 교전이 어제 그제 거의 30회 이 정도 교전이었는데 34회 교전이니까 약간 늘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야간에 드론 공습을 했고 오데사나 키우 쪽에 공습을 했는데 특히 오데사 쪽에는 제법 여러 대를 맞았다고 해요. 우크라이나군은 그 중에서 32대를 격추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오데사 쪽에 곡물창고 이런 데다가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곡물창고 몇 발 자폭 드론 맞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치명타를 러시아가 입었는데 좀 이따가 알려드립니다. 자, 미 주방위공군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 해보니까 3개월만 지나면 F-16 조종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공군협회 세미나에서 9월 12일입니다. 우크라이나 F-16 교육 일정을 밝힌 마이클 로우 중장인데 이 사람은 주방위공군 전체의 어떤 국장급 그 간부예요. 이 사람이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영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기량들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람들이 조종했던 기종들 이런 것들 다 평가하고 조사해보니까 영어 교육을 마친다면 한 3개월 정도면 F-16을 자력으로 조종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3개월 후에 F-16 준다 이 말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3개월만 지나면 F-16 받을 수 있어 하고 대서특필되고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그렇게 아주 환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해석을 잘못한 거 아닌가. 3개월 후에 실전 배치시켜준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독일 라인메탈사는 야전병원 컨테이너 모듈을 추가 기증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KF-51 판터 전차도 만들고 그리고 포탑 등 무기를 만드는 회사죠.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 KF-51 판터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독자적으로 생산시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 어마어마하게 비쌀 판터 그리고 독일군도 쓰지 않는 판터를 우크라이나가 쓸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그 전후에 뭔가를 위해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미안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정도 서비스 해주는데 이 국가도 아니고 회사가 이 정도 서비스 해주는데 나중에 판터 전차 한 1000대 정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푸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라인메탈이 추가 기증한 이동식 야전 의료 컨테이너인데요. 컨테이너 내부에 이런 식으로 침상이 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도 1층, 2층 침대로 되어서 그 부상병들, 중상병들이 여기에 이제 누워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컨테이너 이동식인데 제 눈에 지금 12개가 보입니다. 침상이. 또 제가 보이지 않는 이 뒤쪽에 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런 컨테이너를 준다면 러시아는 부상병 있어도 다 버리고 가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이러니까 이게 군 사기와도 크게 연관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런 것들을 라인메탈 회사 차원에서 준다고 하니까 참 고맙기는 한데 이게 이제 뒤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전차 꼭 사줘야 돼 라는 단서가 지금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럽기는 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독일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방공 패키지 제공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갔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독일 외무장관이 갔죠. 그래서 독일 외무장관 타우러스 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이제 왔는데 둘이 또 독일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뭐 계속 미사일 맞고 드론 맞고 하고 있는데 방공 시스템 좀 더 줘야 되겠다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적절한 논의 같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UAE, 튀르키예 등을 통해서 항공기 부품을 밀수 중이다 라는 건데 이게 군용 수송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러시아 민항기 회사에도 일류신 76이나 뭐 이런 러시아제 항공기를 쓸 수 있지만 또 보잉이나 에어버스나 이런 미국제나 프랑스제 항공기 쓸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지금 제재가 들어가서 안 되니 UAE나 튀르키예를 통해서 민항기 부품을 지금 밀수품으로 조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UAE와 튀르키예 또 중국 뭐 중국이 원래 그렇다 치고 근데 UAE와 튀르키예가 조금 위험한 장난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민항기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무기 공급은 안 된다라고 우크라이나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스턴이 우주기지에 가서 푸틴이 김정은에게 로켓 그리고 우주 기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죠. 그 말은 뭐냐? ICBM 기술 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ICBM 기술 준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화끈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그만큼 북한에게 아주 화끈한 반대급부를 바라고 있다. 또 그 합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나토가 이거 잘 보고 정말 김정은이가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이런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틴은 서방이 무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전쟁 결과를 못 바꾼다. 우리가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크라이나는 로보틴에 축선해서 남쪽으로 500m 추가 진격했다라는데 이 오레오브 축선의 전황도 그래도 봤는데 이 로보틴에서 남쪽으로는 뭐 별로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로보틴에서 0408도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노보프로코피우카까지 쑥 치고 내려간 뭐 이런 모습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지를 크게 늘여놓은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아무튼 뭐 관전하는 입장에서 지지부진하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 남쪽의 클리치시우카 일대에서 러시아 공세 시도를 격퇴했다라고 밝혔고요. 러시아의 수-24MR 공격기죠. 대형 공격기인데 이게 볼고그라드 상공에서 원인 불상의 추락을 했다. 이제 뭐 기체 가동률이 계속 높으니까 정비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고 피로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뭐 정비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비행하고 작전하고 하다 보니까 기체 이상으로 추락을 했지 않나 싶은데 볼고그라드는 이 우크라이나 국경선에서 동쪽으로 한 3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과거 2차 대전 때는 스탈린그라드라고 불렸던 것이에요. 지금 북쪽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과거 레닌그라드, 여기 볼고그라드는 과거 스탈린그라드라고 불렸는데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문에 독일이 이제 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곳 아니겠습니까? 카프카스, 그러니까 카스피에 있는 쪽에 유전 장악하러 가다가 스탈린그라드가 보이네? 야, 저기 이름 스탈린이잖아. 저거 우리가 점령하면 이거 뭐 이 러시아 로스케들에게 굉장히 심적 타격이 있겠는데 저거 좀 치고 가자 하다가 그냥 거기 걸려서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독일이 패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죠. 바로 그 볼고그라드 상공에서 원인 불상의 추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는 물론 벨라루스 지역까지 종횡무진 활보하며 러시아 주요 산업 인프라와 전략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임무를 수행하면서 러시아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지도부가 국가 안위보다는 체제 보호를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돈바스 지역까지 포함하면 무려 4,200km가 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선을 지키는 러시아 국경경비대가 극심한 예산, 장비, 병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선 장병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러시아 국경경비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이 9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국경경비대 대원들은 지난 5월 벨고로드 지역에서 발생했던 우크라이나군 소속의 자유러시아 군단 그리고 러시아 의용군단의 러시아 본토 점거 사태를 거론하며 사건 이후 국경경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경비 예산이나 지원은 전혀 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러시아의 국경경비는 정보 및 방첩기관인 연방보안국 산하의 국경경비총국이 총괄하는데요. 규모만 놓고 보면 17만에 달하는 조직이지만 러시아의 국경선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병력 부족 문제를 토로해 왔습니다. 이들은 5월 우크라이나 측 러시아 의용군 부대의 벨고로드 침범 당시 국경경비대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괴멸됐던 점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측의 추가 월경 가능성에 대비해 병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성토해왔지만 사건 이후 국경경비대 처우는 더 열악해졌습니다. 국경경비대 대원들은 중화기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감시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차량과 의료용 장비들도 빼앗겨 정규군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지어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부대들이 태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국경수비대 부대들 가운데서도 러시아군 고위급과 연줄이 있는 지휘관 정도 되어야 중화기를 공급받을 수 있고 보급도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다면서 국경경비대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현재는 지휘관 연줄이 있어도 보급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워싱턴 소식통들은 최근 러시아 전국 각지의 화재와 폭발 등 사보타주 의심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경경비대에 대한 보급과 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경경비대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고 뇌물을 받고 국경을 열어주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국경경비대 예산과 장비를 푸틴의 친위대인 국가근위대로 돌리는가 하면 주요 정보기관 청사에 악명 높은 비밀경찰의 상징인 펠릭스 제르진스키 동상을 세우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가안보보다 체제안보에 더 열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경 곳곳에 구멍이 뚫린 나라에서 체제안보만 강화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러시아 국경 우크라이나와 마주하고 있는 국경만 해도 4,200km가 넘는데 러시아가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그래서 러시아 전체의 국경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극동까지 하면 5만 킬로미터가 넘는답니다. 5만 킬로미터. 그런데 우리 한국의 휴전선 우리 국경 248km. 그런데 우리 한국 국경은 물론 러시아하고 강도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48km인데 우리 10개 사단이 지키고 있죠. 10개 사단 지키면서 그 중에 한 개 연대는 이제 예비 연대로 있고 2개 연대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면 20개 연대가 되겠죠. 한 대 연대에 한 3,000명 잡으면 우리 6만 명이 지금 우리 국경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248km를. 그런데 러시아는 5만 킬로미터를 17만 명이 지킵니다. 정말 정말 띄엄띄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이 러시아 의용군 또 자유러시아군 이런 의용군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휘저버렸지 않습니까? 벨고로드 지역을. 그래서 이 국경경비대 좀 장비 보강해줘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있는 중화기들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없다라는 겁니다. 월급도 안 주고. 장비 한번 보십시오. AK-74 아주 구형 소총에 자 옷은 디지털 픽셀인데 뒤에 있는 배낭 구형의 얼루미니 우드랜드 배낭이죠. 즉 배낭도 제대로 지급 안 되고 배낭 따로 군복 따로 일 정도로 아주 처우가 열악하다. 보급이 후순위다 이거죠. 왜냐? 지금 이 국경경비대는 전체적으로 FSB 소속인데 보급은 또 국방부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SB 소속이면서 보급을 국방부에서 받으면
이 자기네들 지휘관이 국방부하고 연줄이 좀 있고 안면이 좀 있고 한 그런 지휘관들은 보급을 받아올 수 있는데 국방부 이 보급부대하고 보급부사하고 안면이 별로 없는 그런 지휘관이 있는 이 국경경비대는 계속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죠. 뭐 시스템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8월 31일 키우 포스트가 보도했죠. 키우에서 모스크바까지 이 벤츠 스프린터 승합차 이걸 타고 1인당 300불씩 내면 간다는 겁니다. 국경경비대가 있는데 그 말은 그 300불 안에 국경경비대에게 주는 뇌물이 들어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뇌물 받고 보내주고 뇌물 받고 월급 안 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해외정보국 SVR 여기서 본부청사에 제레진스키 비밀 악명 높은 비밀경찰의 상징이죠. 1920년대 소련 초창기 때 뭐 마구마구 잡아넣고 죽이고 했던 그 제레진스키. 그래서 여기 빨간 넥타이 메고 있는 이 사람이 SVR 국장인데 이제 제막사에서 우리 제르진스키의 정신을 본받자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마구마구 잡아넣자 라는 말이 되는데 국가안보보다 체제 안보에 일을 올리고 있는 러시아 잘 될 리가 없죠. 그렇게 잘 될 리가 없는 게 명명백백하게 들어갔습니다. 왜냐? 야전 방공 시스템, 판치르, 토르 이런 것들 야전에서 야전 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쓰러 와가지고 모스크바 방공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타워 세우고 이런 짓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전에 진짜 보호해야 할 그런 전략기지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켰던 우크라이나의 넵튠 미사일의 개량형이 또 한 번 큰 전과를 세웠습니다. 크림반도 북서부의 S-400 포대를 파괴한 데 이어 이번에는 흑해함대 본진이 있는 세바스토폴을 강타해 상륙함과 잠수함을 파괴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9월 13일 새벽 3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이용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해군기지를 공격했으며 이 공격으로 인해 기지 내부의 주요 시설이 초토화됐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공격은 9월 13일 이른 새벽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에서 엄청난 폭발이 관측되며 보고됐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여러 발의 미사일이 해군기지로 날아갔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폭발과 화염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공격은 세바스토폴 해군기지 내부 깊숙한 곳에 있는 제13 해군 수리공장 일대에 집중됐는데요.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와 수리공장 드라이도크에 올려져 있던 상륙함과 잠수함에 미사일이 명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새벽 긴급 보도 자료를 내고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세바스토폴 해군기지 시설 일부가 파괴됐다고 밝혔는데요. 시설 일부만 파괴됐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과 달리 러시아 해군은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은 폭발 좌표를 특정하고 해당 좌표에 로프샤급 상륙함과 킬로급 잠수함 한 척이 수리를 위해 머물고 있었다며 폭발은 상륙함과 잠수함이 피격돼 유폭을 일으키며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집중 공격을 받은 제13 해군 수리 공장에는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로프샤급 상륙함 한 척, 킬로급 잠수함 한 척이 드라이도크에 들어가 있었고 인근 부대에는 애드미럴 그레고로비치급 호위함인 애드미럴 마카로프함, 부얀N급 미사일 초계함이 계류해 있었는데요. 드라이도크에 있던 선박 외에 계류 함정의 피해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공개한 넵튠 지대함 미사일의 개량형을 이용해 실시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700km에 달하고 저공 비행을 통해 러시아 레이더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23일에도 크림반도 북서부에 배치된 러시아군 S-400 포대를 넵튠 개량형 지대지 순항미사일로 파괴한 바 있는데요. S-400 파괴라는 대전과를 거둔 지 3주 만에 또 상륙함과 잠수함을 파괴하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세바스토폴 해군기지 내부 깊숙한 곳의 핵심 시설이 미사일 직격을 피하지 못한 것은 기지의 취약한 방공망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푸틴과 지도부가 있는 모스크바에 일명 드론 방어 대공진지들을 세우느라 야전 방공 시스템들을 쓸어갔던 크렘린의 자책골 덕분에 흑해함대의 귀중한 군함들만 또 날린 꼴이 되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그림이 아니에요. 사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뭐 양사방이 천지사방이 그냥
벌건 불입니다. 미사일 여러 발, 러시아 측 발표로는 10발의 미사일이 날아왔다. 그리고 3척의 수상 자폭 드론, 무인 수상정이죠. 그 자폭 드론이 침투해 왔다. 라는 건데, 아무튼 이런 폭발이 보였고요. 자, 이걸 이제 구글 지도로 한번 보게 되면, 아까 그 사진을 대입해 보면, 여기 이제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박스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지금 불꽃 보이는 게 초록색 박스는 여기 뒤에, 여기가 이제 발전 시설이라고 합니다. 전기 컨트롤하는 박스, 박살나버렸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 파란색 있죠. 여기 이제 파란색 박스. 이 지역에 상륙함 한 척과 잠수함 한 척이 수리를 하러 올라와 있었는데, 도크에 드라이 도크죠. 상륙함은 롭사급 4,000톤급입니다. 롭사급 상륙함인 민스크함. 그리고 잠수함은 킬로 636형 3,000톤급 잠수함이죠. 3,800톤. 칼리브르 잠대지 순항미사일 쏘는 바로 그 놈입니다. 그 두 척이 박살난 게 확인됐다. 완전히 이 정도 됐으면 끝난 거죠. 일단 폭발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화염이 번쩍번쩍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폭발, 또 동영상 한번 더 보시겠는데요. 네, 여기저기서 계속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폭발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으니 일단 뭐 이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아주 많은 제트 엔진 소리가 났다. 미사일이니까 제트 엔진이 들어있죠. 제트 엔진 소리가 났고, 그리고 대공포 소리가 여기저기서 솟아올랐다 라는 증언들이 나왔어요. 뭐 요격 미사일 제대로 없고 대공포로 이걸 막았나 본데, 자 그럼 뭘 했냐. 넵튠 대함 미사일, 그걸 개량해서 700km까지 날릴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 만들었다 라고 한 게 지난달입니다. 한 달도 안 됐죠. 그런데 그걸 벌써 실전에 사용해버린 겁니다. 700km 되니까 오데사에서 여기 세바스토폴까지는 300km. 자, 보시게 되면 세바스토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 쪽으로 깊숙한 만이에요. 그 중에서도 밑으로 쏙 들어간 여기가 바로 군항입니다. 여기는 민항으로 쓰는 곳이 많고요. 여기가 군항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수리도크가 여기인데 여기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쪽으로 들어온 것은 아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지금 일단 확인된 거는 이 수리도크 쪽에 피격된 게 확인됐는데, 그게 상륙함 한 척, 잠수함 한 척이에요. 그래서 오데사에서 여기까지는 300km. 그런데 그 넵튠 개량형 지대지 미사일은 700km를 가니까 아마도 바다를 조금 우회해서 크림반도 남쪽에서 다시 들어와서 얄타 쪽에서 들어와서 북쪽으로 들어와서 때려버린 거 아닐까. 왜? 방공 시스템들이 북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 서쪽으로 크게 우회해서 뒤를 쳐버린 게 아닌가. 북쪽을 보고 있으니까 뒤통수는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큰 전과를 올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상륙함 막 불타고 있어요. 여기 소방관이 막 불을 끄고 있는데, 여기는 뭐 지금 밑에 사진이 안 나왔는데 밑에까지 보면 호주머니 손 놓고 지금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내일은 아니니까 저 배가 뭐 내 배냐 하고 이 친구는 편안하게 전화하고 있어요. 호주머니 손 놓고. 이 지금 저 왼쪽 손은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완전히 그냥 박살났습니다. 못 씁니다. 이제 이 배는. 이 배가 바로 이 배입니다. 롭사급 상륙함 4,300톤짜리 이거 박살났고, 그리고 킬로급 잠수함 킬로 636형 이거 완전히 파괴돼 버렸다 라는 겁니다. 거의 하루에 3배 가격으로 치면 조 단위의 무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 단위의 무기,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뼈가 시리도록 아프겠는데요. 그런데 여기 말고 또 전투함 계류하고 있는 그 부두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